2학년 역사 38번입니다.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인데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비슷. 뭐라 그래야 되나? 슬픔, 좌절, 굴욕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근대화라는 게, 중국이 원래 아시아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잖아. 그런데 중국의 근대화라는 게 사실은 뭘로 시작됩니까? 영국이 쳐들어오잖아. 1842년에 아편 가지고. 그러니까 마약을 중국에다 밀수하는데, 이거 밀수하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졌잖아. 아편 전쟁이 패배하면서 시작한 게 중국의 근대화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청나라잖아. 깜짝 놀랐어. 변발하고 깜짝 놀라서 이것저것 하는 게 이 중국의 근대화입니다.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안 돼요. 계속 말려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42년 직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고? 맞아요.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졌죠, 중국이. 청나라가 당연히 권위 하락하고, 확대한 배상금을 엄청 치러야 되니까 뭘로 연결돼? 세금이 증가되고, 그럼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서양 애들 막 들어오니까. 그럼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선동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선동가가 등장하죠. 막 뭐라고 썰을 풀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얘가 바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었죠. 홍수전이 이 사람이거든.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뺐는데. 뭐라고 주장해? 예수의 동생. 난 예수님의 동생이다 주장했죠. 황당하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배상제회. 상제가 옥황상제 할 때 하늘의 황제거든. 하늘의 황제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숭배하는 상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해? 난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리고 만민, 여자든 남자든 전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민중들이 좋아해, 싫어해? 사람들이 좋아하죠. 호응합니다. 점차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51년에 뭘 만드냐면 태평천국.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 태평하고 천하태평, 그리고 천국, 그렇죠? 해분을 만들겠다 주장했죠. 그래서 뭘 슬로건으로 내세웠냐면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흥한 한족을 부흥시킨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세운 저 청나라는 빨리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시킨 다음에 뭐죠? 상제, 하나님을 믿겠다. 마지막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스토리였겠지. 어쨌든 만주족은 싫어한 거야. 그리고 토지는 내가 나중에 균등하게 분배해 줄게. 그리고 만주족이 하던 악습 같은 나쁜 풍습 있잖아. 한족이 싫어하던 거, 변발, 머리 자르는 거, 그다음에 전족,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50만 대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평천국이 중국의 중앙 부분을 다 점령해요. 여기도 점령했다고. 특히 남경, 중국의 남쪽 수도 난징을 점령하죠. 수도를 삼아요. 나라가 된 거야. 나라니까 토지제도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천조, 전무제도. 그러니까 하늘의 왕조의 전무가 밭전자야. 이건 반무자야. 하늘 왕조의 토지제도 이런 뜻이야. 천조 전무제도.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는 걸 실현시킵니다. 그리고 과거제도 실시하는데 기반이 뭔지 알아?
성경이야, 성경. 성경 문제에서 과거제 내는 거야. 황당하죠. 하지만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제 홍수전이 이제 진짜 맛이 가는 거야.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뭐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주의 역할이 심취해요. 기도실에 은거에서 막 나오진 않았대. 뭐 3달 이상 동안 나오지 않고. 당연히 밑에 있는 장군들이 이거 홍수전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싸우는 거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사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세계 신사라 그래서 이거 기억납니까? 이 중국 명나라 청나라 때 지배층인데 한족들이 많았죠. 이 신사 한족들이 조직한 단련, 향용, 결국에 의용군이야. 지방 정식 군인이 아니라 의용군. 그러니까 지배층이 돈이 많으니까 돈 주고 의용군을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지. 군대로는 안 됐지만 뭐 증국번이 단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홍장이 향용, 이름이 뭐 회군, 나중에는 회군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홍장의 회군, 중국번의 상군.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군인들이 활약을 하면서 태평천국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베이징 조약이 뭐죠? 이게 2차 아편전쟁이잖아.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서양 애들이 이제 도와줘요, 청나라를. 야, 청나라 놈들 우리한테 다 줬잖아. 청나라를 지켜야지. 서양 애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이 돈을 지원해서 만든 서양식 군대가 상승군이야. 항상 이기는 군대. 상승군이 활약합니다. 보이죠? 고등의 상승 이런 데서 활약하는 거. 이런 데서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녀는 멸망하고 홍수전도 죽고요. 어쨌든 이런 커다란 충격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영토의 핵심 지역이 무슨 나라가 생긴 거 아니야?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사이비 나라가 생긴 거야. 엄청 충격받아요, 청나라가. 왜냐하면 이거를 청나라의 정규 군인들이 진압을 못했거든. 왔는데 패배. 와도 패배. 못 막는 거야. 누가 막았어요? 이홍장, 중국번, 고든 이런 애들이 막았잖아. 그래서 충격받아. 그래서 했던 운동이 양무 운동이야. 서양을 배우자. 서양의 일을 배우자. 양무 운동이죠. 배경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때문에 충격받아요. 안되겠다. 우리 이대로 안되겠다. 서양의 군사력은 갖고 와야겠다. 적어도 기술 같은 거. 이거 뭐라 부르냐면 중체서용. 중국의 몸에 서양의 기술만 갖고 온다. 이게 중체서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하겠다는 거야. 서양의 이념, 민주주의나 그다음에 제도,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은 수용 안 하는 거야. 일단 우리 무기만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양무 운동입니다. 잘 됐을까요? 그냥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지. 그냥 낼름 빼먹겠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만. 어쨌든 이걸 누가 했냐면 한족 출신. 누가 했겠어? 아까 영웅이 되었던 이런 애들이 했겠지. 나왔죠. 이홍장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중국번 이제 제자인 좌종당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다? 이홍장.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이홍장. 얘가 이제 나중에 태평천국을 계기로, 그쵸? 나중에 청나라 조정의 실력자. 거의 넘버 2로 성장해. 얘가 거의 청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어쨌든 이홍장, 증국번, 좌종당 양무파가 주도했고
서양식 육군, 그다음에 해군까지 만들어요. 나름 뭐 있을 건 다 있었어. 그래서 뭐 이런 군대들이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군수공업 싸워야 되니까 무기, 탄약 이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민영기업까지, 방직, 옷 만드는 거죠. 방직, 옷감 만드는 거, 기선, 배 만드는 거, 이런 회사까지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계가 있었죠. 체계적이지 않았어. 그냥 이용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다종당이 이렇게 하는 거야. 관료의 개인적, 개별적인 추진 때문에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야. 국가에서 하는 것 같지만 파벌 싸움 벌어지지. 이용장이랑 좌종당이랑 사이가 안 좋았대요. 같이 하면서. 청나라 프랑스 전쟁, 청푸 전쟁 때 좌종당이 도와달라고 했어. 야, 프랑스 애들 세다. 도와줘. 그랬더니 이용장이 안 갑니다. 야, 나 안 갈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개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죠. 왜냐면 세금으로 때려 박으니까. 그렇죠?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소극적 자세, 중체 서양, 이거 자체가 소극적이죠. 난 중국은 가만히 놔두겠다. 서양의 기술만 갖보겠다. 중국의 제도나 정신 같은 건 개혁할 생각을 전혀 안 했지. 결과 1894년, 그러니까 양모운동을 한 30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랑 싸울까? 청나라 일본이랑 싸우거든. 여기서 져버립니다. 양모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가죠. 자, 보시면 청나라는 태평천국 때문에 깜짝 놀라요. 놀라가지고 무슨 운동을 했어? 부랴부랴 양모운동을 해봤지. 해보자 한 거지. 열심히 공부해본 거야. 펴놓고. 근데 됐어 안 됐어? 실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고 그냥 뭐 학교 자퇴? 아니지. 한 번 더 해봐야죠. 그래서 마지막 힘을 냅니다.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냅니다. 이게 변법 자강 운동. 법을 변경해보자. 스스로 강해져보자. 이 변법 자강이야. 자, 위기감은 청일전쟁 패배에서 왔습니다. 청나라랑 일본이랑 한번 붙었어. 왜냐면 조선을 먹으려고. 웃기죠? 조선을 먹으려고 한번 붙었는데 청나라가 진 거죠. 진짜 일본 자기 상대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위기감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도와 정치를 개혁하자. 그래서 이때 이제 등용됐던 인물이 캉유웨이, 뭐 량치차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 당시 되게 젊었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뭘 모방했냐면 메이지 유신, 일본이 했던 개혁. 메이지 유신을 모방. 옛날에 했던 거 이걸 모방해요. 야, 일본 애들 봐봐, 대단하잖아. 입헌군주제, 일본이 하던 거 입헌군주제, 서양 애들이 하던 거 이걸 지향합니다.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되냐? 오케이 호응을 해줘요. 하지만 당시 또 광서제 뒤에 있는 청나라 정부의 실권자 서태후가 있었죠. 서태후가 또 반대하는 거야. 왜냐, 입헌군주제. 귀족도 싫어한다 그랬죠. 보수파들은 싫어해. 왜냐면 입헌이라는 게 의회가 만든 헌법에 의거해서 군주를 뽑는다는 얘기니까, 의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선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선거는 무슨 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거죠.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은 보수파는 귀족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귀족들은 싫어해요. 반대해버립니다. 광서제를 가둬버리고 자금성에 가두고 이 모든 개혁을 취소시켜버리죠. 중국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불과 1년 만에. 1년도 제대로 못하죠. 크게 보면은 충격받고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게
당시 상황이었다. 요 자료들은 한번 여러분도 공부 다 해보시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천조 전무제도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